첫 번째 에피소드는 내 속의 서울 상경 이후, 물류회사와 고시텔을 알아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서울 상경에 대한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 영상에 댓글을 안 받더라면 2편은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댓글을 보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2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신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시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서울살이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월 65만원의 월세를 내며 서울 2호선 중심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캐리어 하나에 수건 2개와 세면용품, 그리고 옷 한 벌, 이불, 베개, 우산 1개, 제가 좋아하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겨 나오게 됩니다. 캐리어 하나에 노트북 백팩, 카메라 가방 캐논 크로스백, 그리고 우산까지 최소 미니멀리즘으로 챙겼지만 짐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서울 출발 전 네이버 지도로 지인이 소개해준 물류회사와 가장 가까운 고시텔을 한 곳 선정해 뒀었어요.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물과 비교 대상이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지만 그 실물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고시텔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곳을 선정한 그 고시텔을 목적지로 잡고 가는 길에 보이는 고시텔을 둘러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만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서울은 높고 으리으리한 건물도 많았지만 제가 보는 위치는 허름한 동네였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낡아 보이는 건물 5층에 땡땡 고시원이라고 적혀 있는 고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검색해본 고시텔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고시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본 고시텔 사장님은 친절하게 방을 설명해 주셨어요.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정말 룸 하나로 제가 누우면 방이 가득 찹니다. 이곳이 3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고시텔보다 룸이 안 좋은데 가격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가는 고시텔이 정말 가성비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서울살이 인생 고시텔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바리 짐을 다시 싸들고 원래 목적지인 고시텔 사모님께 전화를 하니 사모님이 1층까지 저를 마중 나와 주셨어요. 최 선생, 짐이 많네. 사모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동네 이웃집 아줌마처럼 친근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본 고시텔은 방 안에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는데 여기는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어요. 가격은 5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저렴한 25만원이었어요. 원래 30만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빠져서 저렴하게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25만원이면 원룸을 살 수가 있는데 서울 현실 물가를 직시하게 됩니다. 신발장 공용, 주방 공용, 세탁 공용, 그리고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죄다 나이 든 아저씨들이었는데 편한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고시텔은 위치에 따라 연령층이 다 다르대요. 대학로에는 학생들이 많고 여기는 회사가 많아서 그런지 나이 든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25만원에 수도, 전기, 가스 모두 포함이에요. 그리고 김치랑 밥은 무한리필이에요. 하지만 이용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숙소를 딱 잡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지인이 소개시켜준 물류회사와 다행히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고시텔이었어요. 다음 순서는 바로 물류회사 면접이었습니다. 옷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장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H&M 가서 구두 사이즈 하나 남은 거 2만원, 파란 스트라이프 셔츠 2만원, 검은 바지 2만원, 총 6만원으로 정장 아닌 정장을 맞춥니다. 이것도 지방이 아닌 서울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서울은 이렇게 세일하는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면접 준비도 끝냈습니다. 마치 처음 시작하는 RPG 게임처럼 미션을 하나하나 클리어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저녁이 되고 저는 고시텔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갑니다. 자는 중에 옆 사람의 기침 소리, 코 고는 소리, 전화 소리, 걸음 소리 세세하게 다 들려서 잠을 푹 자지 못했지만 중요한 면접이기 때문에 뒤척뒤척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이력서는 정말 평범했어요. 나이는 31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지방 4년대, 듣보잡, 대학교, 학점은 3전대 졸업,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하나, 경력은 이벤트 업무와 디제잉 이게 다였어요. 하지만 물류회사의 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애매해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면접 본 인사 팀장님은 몇 줄 없는 이력서를 보시면서 급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새우 175만원, 주 5일 9시간 근무, 점심 식사 제공, 스케줄 근무로 휴무는 매주 변동이 된다. 제가 원하면 정규직으로 바로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에 바로 출근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31살에 175만원으로 생활이 될까? 그것도 서울에서.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했다면 저는 아마 청주 그 자리 햄스터 쳇바퀴처럼 바뀌지 않은 채로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행동을 해야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월세도 일단 내야 하니까요. 저에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다음날부터 편한 옷으로 출근하라고 하셔서 후질근한 검정색 명바지와 검정색 반팔티를 입고 첫 출근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회사는 이마트 하청 회사예요. 이마트 지하 물류창고로 출근을 해서 물만 하루 9시간 나르는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택배 상하차 하는 것처럼 1톤 트럭 앞에까지 1리터 6개짜리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수없이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시켜 먹을 때는 정말 힘든지 몰랐는데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여름이었는데 비 맞은 듯이 온몸이 젖어 있었고 허리는 허리대로 손목은 손목대로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저와 같은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 그리고 아무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래서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몸은 힘들어서 그런지 시간이 빨리 가고 잡생각이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하루 9시간 일을 하고 고시텔에 오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전화하기도 눈치 보이고 밥 먹기에도 불편하고 공동생활로 인해 세탁도 불편하고, 하지만 휴문 날이 돼서 서울 구경하니 그 고통이 싹 다 씻겨가더라고요. 제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취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평일에는 말이죠. 지방과 다르게 늦게까지 운영하는 대중교통, 그리고 순환도 빠르고 어딜 가든 사람이 바글바글, 맛집도 많고 예쁜 카페도 많고 서울은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많았어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공연 관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부푼 꿈을 안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이 물류의 일을 반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회사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다시 한번 현타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 내 나이 31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온몸이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커지자 건강을 생각해서 사퇴하게 됩니다. 이제 난 뭐하고 살아야 할까? 그러는 와중에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친하게 지낸 동생한테 일자리를 추천받습니다. 형, 다음날 월세 내야 하는데 바로 일을 해야죠. 제가 아는 사장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사장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 스토리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